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제가 원래 매번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번엔 특별히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여름 특집으로 보시는 것처럼 일본 단기 선교 여행 세미나로 진행돼서 제가 보통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또 해외 여러 곳에서 갔을 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레크레이션 한번 진행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만 있어도 제가 은근히 외향적인 것 같으면서 되게 쫄본데 오늘 외부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좌우를 어색하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번 레크레이션은 기세입니다, 여러분. 매번 이제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이걸 이겨내야 돼요. 저에게 용기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이거는 뭐 캄보디아든 어딜 가든 일본을 가든 아이들도 한국어로 하는 게임인데요. 제가 말씀 모션 게임. 제가 20살 때 명성교회에 그 꽃도라는 찬양을 만든 그 매빅에서 거의 현지 사역자들이 와서 가르쳐준 게임인데 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한 것 중에서 제일 아이스 브레이크가 제일 좋은 게임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따가 설명해드리고 일어나달라고 말도 제대로 안 나요.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미리 예고합니다. 제가 한번 게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따라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박영진님 농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 따라해주세요. 이건 따라해주세요. 창조! 창조! 네,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나가시지 않도록 동희 간사님 문을 잠가주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런 창조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 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 홍수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죠. 홍수! 네. 홍수! 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처음에 간사님 내려주세요. 이렇게 창조를 할까? 뭐 타락을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헷갈리시는 분들 있는데 이분들 받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탈락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따라해 주시죠. 십자가! 네. 이게 총 4개예요. 창조, 타락, 홍수, 십자가.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딱 기도선 오이노리노 테데 자 기도선을 하고 할렐루야 할 때 요거또까 요거를 해주시면 돼요. 창조나 타락이나 홍수나 십자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모션을 하신 분은 앉아주시면 돼요. 네, 근데 애나 어른이나 이렇게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분명히 나랑 똑같이 했는데 안 앉고 싶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벌써 4분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일어나시죠. 단판 승부입니다. 단판 승부. 선물도 있습니다. 자, 일어나셔. 살짝 책상 앞으로 해주시고요.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네네. 이거 마이크 때문에 안 되겠다. 잘 보이도록 제가 멀리 뛰겠습니다. 우리 이하랑 간사님 먹고 계시니까 너무 높이 뛰지 마시고요. 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기도선 오이노리노 테. 자, 준비 시작. 할렐루야. 네, 앉아주세요, 두 분. 네, 많은 분들이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주시라고요. 저랑 똑같이 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앉아주세요. 두 번 더 합니다. 좀 속도 올려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네, 앉아주세요. 자, 우리 2명의 친구들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희 자식들이 남았습니다. 2명 다 나오세요. 자, 어디 남았어요? 이렇게 네, PPT도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셨네요. 네, 3분 나오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비타민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하나를 뽑으세요. 네, 돌려본 친구들은 알죠? 이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잘 막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 안에 요즘에 최대 트렌드한 핫쇼핑 비타민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빈각은 저에게 주세요. 재활용합니다. 옛날 때 또 문방구 사던 걸로 밟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물품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밌으신가요? 할렐루야. 네,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게임이란 개인전이에요. 핸드폰을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을 준비해 주십시오. 핸드폰 개인 카톡 메모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
안 숨은 그림 찾기. 이게 또 두 번째, 이게 또 킥이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본 어디든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자, 영상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안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자, 설명이 나옵니다. 보시죠. 자, 진행 방법은 간단해요. 숨지 않은 5개의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개인 카톡으로 메모지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겹쳐진 5개의 그림이 주어지고요. 제한 시간 동안 그 그림 찾으면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라운드 1 레디 고! 빰빰 60초 드립니다. 5개의 그림을 다 맞추신 분에게 이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워하는 그 얼굴이 제게 참 기쁨입니다. 자, 음악 좀 켜주세요. 네, 신이 좀 나야 되겠네요. 40초. 자, 우리 애들은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헷갈리는 게 이 게임이에요. 자, 5개의 그림이 겹쳐져 있어요. 원래 이거는 제가 PPT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요즘에 누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초가 남았습니다. 20초.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지금 서로 상의하지 개인전입니다. 이해랑 강사님, 김현태 선교사님, 네, 상의하지 마세요. 두 분 솔로몬처럼 상품을 잘라야 돼요. 자, 5, 4, 3, 2, 스톱! 시간이 더 안 필요해요. 제가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정답 공개! 스탑! 자, 브로콜리, 앤 립스틱, 기차, 마이크, 핫도그, 빵까지 돼. 손 들어! 김용태 선교사님, 우리 앞에 나와주세요. 아하, 네,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타민과 함께 제가 전도용으로 만든 그림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세 분도 이따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쉬워요? 네. 안 아쉬웠나? 안 아쉬운 줄. 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가시죠. Here we go. 자, 5개의 그림이 안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박터지게 싸웁니다. 즐거운 재미 드립니다. 뭐 개인전, 단체전도 하는데 일본 친구들은 좀 숙기가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개인전으로 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나라 가거나 하면은 단체전으로도 하면 애들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입을 터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 다행히도 10분이 남았어요. 아직 좀 더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20초. 뭘까? 이렇게 제가 잔잔바리로 이렇게 입 털거든요. 애들 아주 죽죠. 자, 10, 9, 8, 7, 6, 5, 4, 3, 2, 1, 스탑! 내려놓으세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성경책에 손 얹고 죄송합니다. 그런 하지 않아도 돼요. 정답 공개합니다. 포도, 야구공, 다람쥐, 청설모 됩니다. 우산 돼요. 비행기 돼요. 다람쥐 용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맞추신 분 나오세요. 두 분. 오, 박수. 우리 박영균 우리 간사님. 네. 자, 여러분 빈각은 저 주고 가셔야 된다. 네, 역시. 자, 여기 한번 돌려주세요, 전사님. 여기 천천히 잠깐 전사님 우리 사진 좀 찍어야 되거든요. 천천히 하는 척 좀 해주실래요? 네, 이런 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네, 네, 뽑으셨나요? 네, 비타민 맛있게 드시고. 빈각. 빈각이 죄송합니다. 빈각입니다. 네, 하나 더 뽑으세요. 실수가 있었네요. 하나 더 뽑으세요. 하나 더 뽑으세요. 빈각을 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아쉬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번에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네, 지금 오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네, 성경학교 세미나에서 유익한 안숨은 그림 찾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숨은 5개의 그림이 겹쳐져 있는데,
한번 문제를 맞춰봐 쇼쇼쇼. 아, 네. 윤성 교사님만 웃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알 듯 모를 듯 5개의 그림. 네, 말하면 뭐 말해봐야 뭐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공동체 헌닝도 가능하게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모르겠다. 하나. 그건 틀린 겁니다. 네. 자, 7, 6, 5, 4, 3, 2, 1. 뿌이뿌이뿌이. 안 멈춰도 돼요. 보여주세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해바라기, 셔틀콕, 바나나, 오토바이, 선글라스, 안경, 꽃, 배드민턴까지 대드릴게요. 뭐가 가장 어려웠어요? 셔틀콕. 다 맞추시면 손. 여러분 아쉬우면 한 판 더 할까요? 예. 진짜 마지막 한 판 더 할게요. 보여주세요. 지금 오신 분들도 기회가 있습니다. 동일한 선물을 드립니다. 와, 이게 뭐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이 안 되는 일본 지역이나 해외 지역을 위해서 저희 단체방에 제가 여기 안수문 그림 찾기 PPT를 몇 년 전부터 저만 갖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로 번안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사진 찍으시니까 웃고 있는 척. 자, 진짜 마지막 게임 보러 갑니다, 여러분. 네,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셔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20초. 18초. 은근 이거 진짜 어렵죠. 여러분 웃긴 건요, 이거요. 한두 달 뒤에 다시 쓰면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내 돈 받고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돈 받고 이거 정보 드려야 되는데, 이거. 4, 3, 2, 1. Here we go. 시간도 안 필요해요. 보여주세요. Come on. 아니었구나. 말. 자, 소화기, 의자, 빵, 사진기, 카메라, 말. 유니콘 안 돼요. 말. 자, 맞추신 분. 우리 형제 다 맞췄어요? 맞췄습니다. 일로 나오세요. 정답. 우리 강사님. 자, 네, 비타민 드시고 힘내세요. 자, 여러분 이왕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전도지 2개 걸고 가보겠습니다. Come on, here we go. 보이는 것도 같고 안 보이는 것도 같은데 모두 보이는 5개의 그림을 맞춰 보쇼쇼쇼.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굉장히 젠틀합니다. 원래 이거 하면 제가 목이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젠틀하게 개인전으로 해주셔서 제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계신 듯한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게임.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2개의 뽑기의 기회, 2개의 전도 책자를 여러분에게 드리게 쇼쇼쇼. 죄송합니다. 6, 5, 4, 3, 2, 1. 뿌이뿌이뿌이. 정답 공개합니다. 송아지, 소, 노트북, 컴퓨터, 가위, 자전거,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됩니다. 어떻게 맞추신 분? 2분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2개 드리는 이유는요, 이거 제가 피땀 흘려서 만든 전도 책자입니다. 하나는 가지시고 하나는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뽑으셔요. 비타민도 2개 뽑으세요. 아껴주세요. 하나 더 뽑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깍은 주셔야 돼요. 네. 네, 하나 더 뽑아주십시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전도지 감사합니다. 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회 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땀이 엄청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만든 전도 책자를 끝나고 공짜로 나눠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했으니까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비거주 거주 선교사로 꽤 한 10여 년 정도 왔다 갔다 한국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인들이 전단지를 받을 때 잘 안 받지만 한 번 받으면 꼼꼼하게 읽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뭐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동네 거리에서 어디서든지 가다가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럼 요걸 한번 이게 졸라맨으로 만들어가지고 블로그에 있는 동화 작가님을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돌아다녔고요. 다음에는 컬러 프린터를 한 번 100권을 뽑으면 이게 20만 원인데 일본에 갈 때마다 나눠주고 교회 사역하고 남은 것들은 다 이렇게 집집 곳곳에다가 우편함에 넣으면서 기도했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주소를 쓰면서 하나님 한 명이라도 교회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책으로 전도됐다는 분은 못 만났지만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에 이 헛된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당신 덕분에 천국 왔습니다라는 그 소망과 환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좀 색다르게 늘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다음 순서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선교의 현장에서 또 아이들과 청년들,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레크레이션으로 한번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웃기기 위하기보다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로 연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상처받고 또 더운 여름날 짜증이 날 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며 반드시 그 눈물에 대한 보답을 풍성한 열매로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후의 모든 세미나 가운데도 또 준비하신 강사님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뽑기도 한번 하시고 비타민도 가져가시고 전도책도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곤방화. 네, 곤방화가 또 다른 말로 뭐죠? 빨리 와, 금방 와 이런 거 있죠? 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에게는 특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너무 가까운 나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먼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복음화율이 0.42%. 그러니까 260명 중에 1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60명 중에 1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품게 하시고 또 요번에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를 품지는 않았지만 요번 여름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일본을 단기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런 또 상황이 되셔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저희 블레싱 재팬은 그래서 좀 사역이든 뭐든 이렇게 상상력을 선교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즐겁고 행복한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여도 늘 유쾌하고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세계 모든 것을 다 품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본이라는 나라를 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0.41% 260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8,000개에서 10,000개의 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없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특별히
일본은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에게 피해를 준 나라지만 또 우리에게는 사실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요번에 6월 25일 무명이라는 이따가 아마 설명하실 텐데 무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이 복음의 빚진 나라예요. 일본에 있어서.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에겐 우리가 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죠. 한쪽은 너무너무 복음이 필요한 나라여서 우리가 복음에 빚진 나라라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줄 때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정신들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있는 걸음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주제 단기 선교 여행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요코소. 네, 또 만나러 갑니다. 단기 선교 여행. 여기는 어딜까요? 오사카. 네, 오 잘하시네요. 가보셨어요? 그러셨구나. 자, 일본을 처음 한 번도 안 가봤다.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요번엔 반드시 가리라. 네,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 선교 여행이란 뭘까? 월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속한 하나님이 주신 조국, 그리고 이 아시아, 그다음에 전 세계 를 품는 크리스찬을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들 지금 우리가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듣고 아무 마음이 동요가 안 되고 그렇구나 하루 끝나면 이건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전쟁의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사실은 아프고 중보적 기도가 스스로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품은 크리스찬으로서 동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단기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한 주, 길면 뭐 짧으면 3박 4일. 요번에 우리 간사님이 너무너무 일본을 매년 센다이를 가는데 너무 시간 요번에 우리 간사님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방학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요번에 3박 4일로 센다이를 갔다 온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갔다가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열심히 리서치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다이가 되게 멀어요. 예, 도쿄보다 멀기 때문에 정말로 그거는 정말로 선교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사랑과 소명, 사명의 마음이 없으면 3박 4일을 갔다 올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단기 선교 여행은 한 주 동안 정말 이렇게 3박 4일도 있지만 한 주 또 7박 8일이 보통 5박 6일 7박 8일이 있고요. 어떤 데는 2주 동안 정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최초의 선교사 누구시죠? 누구? 틀려도 괜찮으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최초의 선교사 J로 시작해요. J. 오케이, 지저스. E로 시작한 일본어로는 예수사마.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그 모습처럼 성육신하는 것, 인카네이션 하는 것, 우리와 같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갑자기 아들로 33세 짠하고 오신 게 아니라 아가짱으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오셔서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의 삶을 사시고 가신 분이에요. 이게 뭐냐? 성육신적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 선교, 단기 선교, 선교 여행은 성육신적 선교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기 선교 여행은 일생에 11조로 한 발 내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매년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특정 나라 예를 들면 일본만 다니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세계 여행처럼 매년 딴 나라로 이제 큰 교회들은 그래서 뭐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단기 선교 여행은 일생의 11조로 한 발 내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선교 역사에 있어서 단기 선교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기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무엇을 긋는다고요? 선을 긋고 또 하나 한 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별거 아니고 한 여름에 이벤트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기보단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가볍게 가실 때 살짝 무겁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 여행은. 그래서 일단은 해외에 간다는 그 좀 편안한 마음, 타문화권에 대한 어떤 호기심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되고 출발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단기 선교 사역의 시작은 뭐냐면 타문화 선교를 위해서 먼저 12명의 제자를 국내 선교로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이후에 70여 명을 여러 장소에 다시 단기적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종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또 어떻게 보면 대사로 가는 거예요. 저 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냥 문을 확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 선교 사역의 시작은 이렇게 12제자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내 선교로 리서치를 하고 다니면서 또 서로 보완하고 보고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70여 명에 다 단기적으로 파송되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적 민감성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적 민감성 우리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나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적 민감성이 제가 핵심을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다면 저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1년에 단기 선교 여행 가는데 아주 좀 냉철하고 시크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몇 명이나 선교가 된다고 이 돈을 쓰지? 이런 사실은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해서 찬반론자들은 돈으로 계산을 해요. 저는 그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고 현장이 어떤 필요를 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혹은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 여행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라 단기 선교 여행은 어떻게 가야 하냐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가야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기 선교 여행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가는 비전 트립. 그래서 또 땅밟기 기도 여행도 있고 전도 여행, 구제사역 여행, 노력봉사, 현지 정탐 여행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은 요즘엔 좀 다른데 예전에는 단순히 비전 트립만 가면 약간 죄책감이 들었어요.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현지 정탐 여행만 가면 이게 지금 우리가 놀러 가는 건지 선교를 하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타스크가 붙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뭐냐 하면 타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사랑하기 어렵거든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그 문화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사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어쩌면 타스크와 함께 비전 트립을 같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도 여행은 뭐냐면 교회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는 딴 거 안 해도 되고요. 정말 이벤트. 그래서 뭐 요즘에 K-팝, K 뭐 뷰티, K 푸드 막 K자 붙으면 다 있잖아요. 요즘은 K 민주주의까지 또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에 K만 들어가면 다 어필돼요. 특별히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란 건 일본의 초등학생들 중에서 또 한국어로 이름 만드는 게 또 유행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하나짱도 있고 네, 우리는 또
저희는 일본어로 닉네임을 만든다 하는데 일본에서는 또 한국어로 일본어 이름을 짓는 것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 여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어떤 형태의 전도 여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겠지요. 그래서 뭐 K 푸드 나잇 무슨 뭐 그래서 한국 음식 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문화 그래서 뭐 부채춤 추고 뭐 태권도 하고 지금도 그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코디네이터로 가서 교회에 설교할 때는 뭘 강의를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어설프게 하지 마라. 할 거면 한 곡이라도 제대로 하고 가라. 한 곡이라도 제대로 화음 맞춰서 정말 이 곡 진짜 멋지다 은혜롭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유치원 발표하듯이 그렇게 뭐 틀려면 하하하 이걸로 무마되지 않는다. 틀렸다가 어머 어쩌면 좋아 쎄마세 뭐 이런 애들 내가 몇 번 봤어요. 너무 얼굴이 땀이 삐질 났어요. 그래서 이왕 준비할 거면 프로페셔널하게 준비해야 돼. 한 곡을 하더라도. 그래서 부채춤 한 번 하고 뭐 태권도 한 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태권도를 할 거면 제대로 부채춤 할 거면 제대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를 거면 화음 맞춰 한 번 제대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좋아요.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는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매년 만약에 봤다면. 어쨌든 전도 여행은 전도지라든지 그 교회에서 필요한 전도 목적으로 부흥해서 하시는 것들. 또 구제사역 여행은 노숙자 사역이나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는 일본의 어린이 식당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식사를 못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처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블레싱 재팬의 선교사님이 요코하마에서 어린이 식당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지역을 지금 어린이 식당을 프랜차이저처럼 한번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드실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계신데 그 정도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노숙자 엄청 많고 막 차에서 자는 사람 있듯이 일본에도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아서 노숙자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나라의 노숙자하고 또 결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동경에는 우에노 공원 쪽에 있고 오사카는 또 어디에 노숙자가 많았죠, 목사님? 네. 생각이 갑자기 안 나죠? 네. 갑자기 생각이. 하여튼 오사카 지역에도 노숙자가 되게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노력봉사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일본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평균 연령이 몇일까요? 자, 손 들으시면 또 제가 한번 선물 하나 요번에 일본어로 된 전도 엽서 오리지널 소소한 여행 작가님이 네, 손을 들락말락 할 땐 듣는 거예요. 자, 드세요. 네. 75세. 딩동댕댕. 맞아요. 평균 75세. 70에서 75세. 이제 5세까지 넘어갔지만 70에서 75세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으시니까 교회에 어떤 좀 설비를 재정비한다든지 제대로 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어떤 팀들은 제가 옛날에 시즈오카 쪽으로 이제 단기 선교팀을 데려간 적이 있는데 그 팀은요 그 교회 하루 종일 청소하고 페인팅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간판 만들어 주는 거가 일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공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컨트리로 그러면서 노래도 막 부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러 가는 것만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지금 힌트 드렸거든요.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회 또 드릴게요. 요것도 한 장 드릴게요. 세트. 네.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소로 시작해요. 소. 그렇죠. 소통. 누구와 소통? 현지와 소통.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요 일방적으로 선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선교사님 저희가 이렇게 팀이 이렇게 갈 테니까 선교사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괴로워요.
그건 우리들의 잔치가 되고요. 우리들끼리 노는, 우리들끼리 그냥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 자랑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은 현지 교회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네,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 단기 선교 여행팀은 철저히 현지를 맞춰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땅 밟기를 하든 비전 트립을 하든 뭐 전도 여행을 하든 구제 사역을 하든 노력 봉사를 하든 현지 정탐 여행을 하든 이게 만약에 거점이 교회가 된다면 철저하게 그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돼야 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현지 정탐 여행을 한다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조언을 들어서 어디를 하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현장에 가서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뭐냐면요.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지지해 드리는 거예요. 응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 여행팀 갔다가 이제 오면 후유증이 하나 생겨요. 뭘까요? 사비지. 외로우신 거예요. 너무 단기 선교팀하고 막 아침 저녁으로 다니시고 막 찬양하고 아침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공항에 가시면 이제 눈물 잘 다녀와 맞다네 또 만나요 이러지만 눈물이 찔끔. 근데 막 단기 선교팀 계속 오면 안 그러시겠지만 왔다가 가고 이제 이 정이 확 붙어버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일본에 있을 때 단기 선교팀 맨 처음에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마음 먹은 게 뭐냐? 정을 주지 말자.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 정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봤다고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 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선교지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없다. 같이 협력할 사람이 없다. 특별히 일본은. 그러니 한 사람이 한 팀이 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러면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가? 네, 단기 선교 목적은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또 주시는 목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단기 선교 코디를 해보면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 선교 여행에 관련된 거 40분, 그다음에 일본 선교의 실제, 일본 선교 복음화 이론 어떤가? 그래서 40분에서 2번의 강의를 하는데. 물어보면 어떤 팀은 이제 신나서 막 그냥 온 교회가 같이 막 이제 해외 가니까 행복하니까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적이 슬쩍 마음에 해외 여행 이런 마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본이니까 요번에 한번 교회에서 또 후원까지 해주면 더 신나서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혹여나 내가 지금 한국에서 여러 복잡한데 그냥 잠깐 피신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저 자매가 있는데 저 자매랑 같이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단기 선교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약간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참여하냐를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기도하세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나.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진 자인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어떤 예수님이신가. 일본 땅에 일하시고 선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 공동체가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7박 8일 뭐 10박 11일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일본이 갑자기 여러분들 전도지 뿌려서 예수 믿겠어요 이런 게 나오면 할렐루야죠. 기적이죠. 쉽지 않습니다. 전도지 뿌려서 받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전도지 안 받는 사람 너무 많아. 스미마센 켓코데스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저는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지 가져가면서 안녕하세요 한국 옛날에는 스미마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녕하세요를 많이 해요. 한국어로. 그 힌트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 걸 때 한국어로 먼저 하세요. 그러면 뒤돌아봐요. 스미마생 하면 너무 익숙해서 안 들여다봐.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스미마생 그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부터 한국어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반가워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목적 우리 공동체 어떤 목적으로 갈지 나의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선교 여행의 장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갈렙의 비전과 바울의 비전이 있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땅끝까지 간다.
선교 현장의 문화를 깊이 만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문화 탐방하는 건 프로그램 안에 반드시 들어가세요. 저도 옛날에는 사역만 했어요. 타스크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문화를 알고 사람들을 만나야 그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곳에 이제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해도 일본의 뉴스 소식만 들어도 어때요? 내 가족이 걱정되듯이 걱정이 돼요. 근데 그냥 여행자로만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잘 돼야 되는데 지진 나면 안 되는데 태풍이 불면 안 되는데 정도예요. 그러나 내 가족, 내 교회의 그 하늘나라 가족, 그 교회 동역 공동체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마치바라 센세가 걱정되는데, 이웃기꾼이 걱정되는데 잘 지낼까?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화 현장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교 현장의 문화를 깊이 만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 선교사의 협력 혹은 보조 역할을 함으로써 사역을 촉진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러분 단기 선교팀으로 올 때 어떻게 해서라도 혼자 하는 거 사실 맥 빠져요. 전도지 돌리는 것도 맥 빠져. 새로운 뉴페이스가 옆에서 일주일이라도 2, 3일이라도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돌아주면 그걸로 힘이 쑥 들어와요. 선교사님이 고생했죠. 우리 라면 먹어야 맛있는 거. 한국에 또 우리 오늘 저기 일본 비상식량을 여러분 좀 이제 체크해놨고 여러분들이 드신 빵이 이노찌노 빵이에요. 이노찌노 빵. 이게 무슨 빵일까요? 제가 약간 힌트 드렸는데 무슨 빵일까요? 생명의 빵. 예, 이게 무슨 빵일까요? 네, 5년이나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빵. 무슨 빵일까요? 지진 날 때, 태풍 올 때, 그럴 때 응급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인 거예요. 한국에는 전투식량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일본 가져가더라고요. 전투식량 이렇게 탕 하면 비빔밥에 막 물만 넣으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오니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 가서 뭐 해먹기 복잡하고 그러면 전투식량 사가지고 가세요. 그럼 맛있더라고요. 비빔밥 이런 거. 어쨌든 장기 선교사님의 그 협력을 도와주고 보조 역할을 함으로써 사역을 촉진하고 좀 여러분 나 외롭지 않구나 나 덜 힘들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가능하면 힘들어도 선교사님하고 좋은 교제 나누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시고 그렇게 좀 응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 감기는 아니에요. 선교사의 실질적인 필요를 또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장기적 사역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본 선교를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실제로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단기 선교사가 되고 단기 선교사가 장기 선교사가 되는 코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면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오시면 좋아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선교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교회 내에 선교에 도전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또 강의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로서의 소명, 사명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주적 교회, 공동체인 현지 교회와의 건강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선교는 누구를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일이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그들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때 진정성 있는 중보적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를 들어도 내 가족 이야기 같은 그런 깊은 울림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진정성 있는 기도. 그래서 그들의 영적, 육적, 지식적인 전인격적으로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문화 체험이 아주 중요하다. 단기 선교 여행의 실패 요인은요. 개인적 동기가 바로 서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 안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훈련되지 않았을 때 충분한 현지와의 의사소통이 없이 떠날 때 현장에 가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소통은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예요. 그리고 그 리더가 현지의 선교사님하고 좋은 건강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보다는 여러분들이 가는 리더가 만약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계시면 그분하고 소통을 우선 하셔야 돼요. 팀원들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이제 여기서 분열의 사단이 틈을 탑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리더가 기분 나쁠 수 있고요. 선교사님하고 말하는 게 이중 통로가 이중 파이프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되게 모양은 겉은 거룩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모양 안에서 사단은 틈을 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들 안에 감정이 평상시엔 그냥 넘어가 제 말투. 근데 이상하게 단기선교만 가면 저 말투가 화살처럼 들려. 칼질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럴 때 어떻게 그래서 저는 말해요. 쓸데없는 수다 떨지 마라. 그래서 현장에 가서 쓸데없는 수다 떨지 마세요. 현장에 집중하시고 그 문화를 배우고 기도하는 자로 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마음 없이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일일성 선교 여행이 될 때 한 번 갔다 오는 거 말고 한 번 갔다 오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나라에서 일본이죠. 그럼 일본에서 계속 기도하셔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방문한 그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1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선교지, 선교사를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아우 저 선교사님은 뭐 왜 저렇게 말이 많아? 라든지 저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저러셔? 막 이런 거라든지.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분의 사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본 것 같고 그래서 1년짜리 선교사와 10년짜리 선교사는 다 말이 달라. 1년짜리 선교사가 제일 말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단기 선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제일 말이 많아. 그래서 내가 만난 일본 이거야가 아니라 내가 만난 일본은 이렇더라. 그래서 코끼리에 다리 한 장 만진 거예요. 이런 겸손함으로 현장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 선교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다 내려놓으시고 일본이 하나님이 선교하신 하나님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핵심이고요. 일본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이제 블레싱 재팬에서 우리 본부에서 우리 윤성현 선교사님과 공동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윤기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일본 선교의 전문가라고 하기엔 아직 좀 멀었고요. 저는 이제 그 청소년 선교단체 다윗세대라는 단체에서 올해로 25년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른 지역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선교회로 와서 예배자 훈련, 제자 훈련을 받을 때 한 과정으로 이제 일본 단기 선교 여행을 이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대충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 보니까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번 정도 저희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우리 일본 기독교의 초기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좀 가이드하는 역할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권에 보면은 제가 여러 나라 많이 안 가봤는데 일본에만 53회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입국할 때 입국 심사하는 분이 여권 보면은 저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좀 쳐다보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여러 차례 단기 선교 여행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저는 이제 좀 실제적인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가서 실행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좀 더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이제 일본의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한 6개월 전 이 정도에 이제 결정하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좀 나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신앙이 어떤가라는 그 점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혼자 가지 않고 이제 교회에서 팀, 공동체로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팀 안에서 이 공동체의 지체들 간에 좀 더 신뢰하고 좀 관계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 가기를 결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도 안 하는데 다른 나라까지 가서 왜 선교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비전 트립으로 가다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본으로 가서 전도하거나 설교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아까 우리 윤성 교사님이 말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단기 선교 중에 그냥 그곳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현지 교회 사역 돕는 정도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우리의 근본 목적은 선교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교역자들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좀 심어주는 강의, 그리고 전문 강사, 여기 이제 전문 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 선교의 전문가. 저희 이제 단체에도 의뢰하셔도 여러 강사님들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온라인 연결해서 직접 강의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좀 나눔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토론하는 것, 이렇게 좀 한 6개월 전부터 만약 결정됐다면 이렇게 좀 한 주 한 주 뭐 혹은 격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독서하고 독서한 것을 나누고 이러면은 좀 더 효과적인 이런 준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지인 일본에 대해서 종교나 역사나 정치나 경제 상황을 아는 것은 그만큼 선교 현장을 넓고 깊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지 뭐 일본의 종교 이러면 일본은 뭐 우상 숭배가 강한 나라다, 그냥 이 정도의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본의 종교는 일본의 불교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불교와는 상당히 다르고, 또 일본의 그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신사 참배하는 그 신토이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면 현지에 갔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또 일본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고 나눔을 할 때 선교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책,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 네, 이 책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왜 선교해야 하는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거 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일본 선교, IBP에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 유기남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 짧으면서도 일본 선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꺼운 책 잘 안 읽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얇으면서도 네, 오늘은 이렇게 웃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옆에서 협박하는 분위기인데 네, 좋습니다. 이게 일본의 전형적 분위기예요. 네, 저는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이라 이런 분위기면 굉장히 좀 경직되는 편인데, 네, 이제 여기 블레싱 재팬 올 때랑 청소년 사역할 때랑 왔다 갔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서 아주 스릴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일본을 좀 이해하고 싶을 때 이 너무 좋은 시리즈가 나와 있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여러분 한 번쯤 뭐 어떤 편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일본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도움 많이 됩니다. 2024년에 이게 개정판이거든요. 그래서 1편은 일본인 편이고 2편은 역사편이에요. 사실 이것도 그냥 딱딱한 책으로 읽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재미있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다 볼 수 있는 이 책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간다고 하면 이제 일본 하면은 좀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일본에 대한 좀 부정적인 감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런 책은 우리 블레싱 재팬 출판사에서 나온 저 사랑으로 있다. 저 책에 보면 이제 일본인이면서 우리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번에 영화 무명에도 저 책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2분이 소개가 된 그런 영화죠. 네, 저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스터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준비 과정 이러면 6개월 전이 아니라 이제 막 당장 뭐 한 3개월, 한 2개월 뭐 이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실제적 준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 과정부터 선교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가면 좋겠고 우리가 실제적 준비를 하면 한 3가지 정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주 능숙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일본인들과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짧게라도 복음을 일본어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본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셨던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책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에 가면 보통은 현지 교회랑 연결돼서 사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역이다라고 딱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에 맞는 사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을 도와주세요 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노인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양로원이라든지 노인정 같은 곳에 가서 노인들 섬겨주세요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노방 찬양 콘서트 해주세요 이런 교회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런 사역이나 활동을 가서 그래도 잘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습득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특히 이제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현지에서 만약에 4박 5일 혹은 뭐 7박 8일 이렇게 간다면 선교 여행 기간 중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현지 그 선교 현장, 일본 땅과 그리고 일본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꼭 넣으면 좋습니다. 네. 자, 후원자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한 팀이 된다. 이거는 최고의 선교 전략이고, 또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하루하루 사역할 때마다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본국에 있는 나를 기도 후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실시간으로 전달돼서 모든 일정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환상적인 팀사역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이제 팀원이 일본 단기 선교를 나갈 때 한 명당 12명의 기도 후원자를 모집해라 이렇게 권해요. 그러면 이제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정하거나 혹은 뭐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지에서 어떤 기도회를 나오라고 하거나 그 어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걸 체크한 사람들 12명, 한 명당 12명. 그럼 만약에 10명이 간다면 120명의 기도 후원자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 본국에 있는 기도 후원자를 관리하는 분이 실시간으로 오늘은 어디를 방문합니다, 어떤 사역을 합니다라고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그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 문자나 카톡을 받고 그 실시간 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엄청난 이거는 이제 환상적인 이제 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냥 가는 사람들만 막 열정적으로 뜨거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선교 비전을 나누고 기도와 재정 후원을 통해서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다 한마음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사역자시면 이제 리더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행 준비, 네, 여권 준비,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 많이 인도해 보면서 참 가끔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 번씩 있었던 게 뭐냐면 공항에 도착했는데 한 명이 여권 만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제가 3번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권을 정말 유효기간이 충분한지를 확인을 잘해서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여권을 꼭 두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집에다 두고 오거나 교회에서 합숙할 때 교회에다 두고 오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제 경험이 있어요. 한참 출발해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곳은 강원도 원주거든요. 이제 인천공항 가고 있는데 여주쯤 통과했는데 갑자기 어떤 팀원 자매가 죄송한데 여권을 두고 왔다고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빨리 운전해가지고 이제 다행히도 시간이 늦지 않았지만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여행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번에 비행기 값을 다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는 여행사를 끼면 거기서 리미트를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사를 끼고 예매하면 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권 구입하고 이제 준비물 확인하는. 자, 조금 더 이제 일본 선교니까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인천공항에 가면 이제 스마트 패스를 통과해서 가는 줄이 따로 있죠. 저렇게 주황색 줄로. 네, 스마트 패스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줄하고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패스를 꼭 깔고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갈 때 입국 수속이나 세관 검사하는 거를 손으로 옛날에는 카드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비짓 재팬 웹,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나온 겁니다. 이 비짓 재팬 웹을 미리 깔고 여기다 다 등록해 두고 마지막 QR코드 받으면 빨리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깔지 않으면 이 카드 쓰면은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지도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는 교통카드가 이렇게 서로 호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환승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 새로 탈 때 갈아탈 때마다 돈 새로 내야 되고, 뭐 이제 또 버스 탔다가 지하철 탔다가 뭐 또 공항버스도 타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건 교통카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면 교통카드에다가 돈을 충전해 놓고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를 이제 권해드려요.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돈은 많이 나갈 수 있지만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 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플들 이런 것들 꼭 깔아 놓으라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 아시죠? 네, 구글맵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파고가 요즘에 잘 돼 있어서 이제 실시간 번역도 이렇게 이미지에다 갖다 찍으면 실시간 번역 다 되고. 근데 저 가운데 거 혹시 뭔지 아세요? 카드 리더. 그쵸. 저게 일본 교통카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저 어플을 깔면 뒤에다 교통카드 대면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바로 나와주는 어플입니다. 네,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외 가가지고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쓸 때, 네, 역시 이런 거 나오니까 찍으시는데, 여러분 뭐 일본에서 이제 뭐 현금밖에 안 되고 뭐 카드 잘 안 된다 이런 말도 이제 점점 옛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아주 소도시에 가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일 좋은 카드가 뭔지가 딱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카드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네, 저한테 가입하시면 네, 저것도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행할 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땅을 밟고 이제 거기서 일정을 진행할 때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서 나와 타문나를 감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고 관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손으로도 기록하고 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촬영해 놓고 또 현지 물건도 우리가 구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일본을 알아가고 일본을 품는 것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찍은 사진들을 공유해 드리면, 네, 일본 음식, 제가 먹은 탑 4 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음식들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네, 저 마가 들어간 소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멘 안에 이제 배추를 넣어서 담백한 맛의 라멘. 그다음에 스키야키.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후쿠오카에 가면 이제 여러분 그냥 라멘 말고 이렇게 국물에다 찍어 먹는 쯔케면이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세트로 나오는 게 이제 멘타이동, 이게 명란 덮밥입니다. 후쿠오카에 가면은 저기 2시간 반 줄 서서 먹는 곳이에요. 네, 이렇게 찍어놓고 계속 봅니다 지금도. 그리울 때. 네, 물론 제 휴대폰에는 더 많은 사진이 더 많지만 이제 도시 방문할 때마다 저렇게 타워를 방문해 보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요. 네, 도쿄의 스카이트리가 원래는 저거를 건축할 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로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미 건축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빌딩이 세워져서 이제는 더 이상 5손가락 안에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저런 타워들 방문해서 함께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사카나 교토나 또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저거 제가 오려붙이기 한 거 아니고 제가 다 실제 찍은 사진이에요. 방문해서. 네, 아사쿠사 밤에 이런 밤거리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많이 아신 도톤보리에서 이렇게 도톤보리에 맨날 달리는 글리코상 찍는 거 말고 이렇게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강물 쪽을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선교지에서 행동할 때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절대적이다 뭐 이런 생각들
좀 내려놓고 우리가 손님으로 또 배우는 사람으로 또 종,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섬김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바울과 같이 성육신적인 선교사의 모습을 갖추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가야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냥 단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보면 잃어버린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로 세우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리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2명, 3명 팀원끼리 막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리더에게 이야기하고, 또 리더에게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공항이나 기내에서 환전을 적당히 해서 가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일단 카드도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환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쇼핑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또 짐에 우리 같은 공동체 스티커 같은 걸 이렇게 좀 미리 붙여서 짐 찾거나 이럴 때 분실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그랬는데, 오사카 도톤보리 가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목소리가 원래도 크다 이런 분은 더 조심하시고, 네, 특히 기내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숙소에서는 깨끗이 사용하고 짐 정리 잘 해두고, 네, 그리고 모든 물건,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숙박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흔한 물건들도 일본에서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런 보면대 저희들 교회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 정말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도 저런 보면대 없는 교회 많습니다. 아직도 옛날 저희들 1980년대에 쓰던 이렇게 꼬챙이로 된 보면대 쓰는 교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흔한 거는 일본 교회에는 되게 흔하지 않은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 내키면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경험이 많아요. 청소년들 데리고 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갔을 때, 여러분, 그 일본 교회 반주자 없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엘 반주기가 굉장히 귀한 물품이거든요. 근데 저희 팀원 아이들이 막 이게 찬양 켜놓고 토요일 날 낮 시간에 재밌게 막 노래방처럼 찬양 부르다가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명이 왕복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싼 미가엘 반주기를 물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갈 때. 네, 그다음에 신발은 어디서든 꼭 돌려서 가지런히 정리하기. 자, 여기 왼쪽 오른쪽 그림 중에 어떤 게 한국의 신발장인지 아시겠죠? 네, 저 왼쪽이 일본의 신발장입니다. 항상 이렇게 현관 쪽으로, 문 쪽으로 이 신발 이 입이 향해야 돼요.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뒤집어서 이 반대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정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물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씻을 때 차례를 정해서 하고 서로 양보하도록. 그다음 외출할 때 우리가 전기 전원 가장 안 끊는 게 냉난방기. 네. 담당자를 꼭 정해서 확인하게끔. 제가 이제 오늘 시간 없어서 그거 강의 안 하지만,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역할별에 대한 역할별 내용도 강의하는데, 이제 보통 레스키퍼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쭉 한번 둘러보는 역할을 한 사람을 항상 세우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면서 쭉 한번 돌아보면서 전기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게끔 하는 그런 걸 하시면 좋겠고,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거. 네, 이것도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일본에서 쓰레기 분리는 우리랑 좀 다르다는 거죠. 일단 저 4가지로 분리합니다. 재활용품, 그다음에 가연, 불연, 대형,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게 요일별로 배출하는 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일별로 뭘 배출하는 건지를 알고 배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물도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따로 분류하지만 일본은 가연 쓰레기로 그냥 분류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일본 쓰레기 봉투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비닐봉투에 잘 싸가지고 이렇게 그물망에다 씌워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까마귀가, 일본은 까마귀가 많아. 까마귀가 와가지고 막 거기 있는 것들을 막 쪼거나 이제 다 헤쳐놓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류할 때도 플라스틱과 페트병을 따로 구분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이제 도시마다 지역마다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현지 선교사님하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 찍어주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자, 숙소에서 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다음날 일정에 지장이 있을 만큼 막 밤 늦게까지 막 잠 안 자고 막 떠들거나 막 이런 경우, 아니면은 막 또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밤새 철야 집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여러분 이게 일본은 밤 되면은 되게 조용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는 사람에게 일본어 인사하기 그랬어요. 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 일본어로 뭐라 돼 있는지. 네, 네, 저렇게 서로 일본어 인사하는 거, 네, 좋은 센스입니다. 자, 이동할 때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기. 네, 일본에서 이렇게 저도 가장 첫 비전 트립 갈 때 이 우리나라는 유니폼 입으면 되게 팀 공동체성이 막 이렇게 고치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란색 후드티에다가 I love 일본 한문을 써가지고 이러고 입고 다녔어요. 15명이. 근데 이게 얼마나 일본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티나지 않게.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수단 내나 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도록.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이거는 예의가 어긋나는 일인데, 막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막 이래요. 청소년들 같이 가면.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대하는 이런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이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 잘 지키기. 네, 물건 구경하거나 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역할 때 모든 걸음에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항상 자기 사역과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또 리더의 통솔 따르는 것,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팀원들을 항상 돌아보고 협력할 수 있게 하고, 밝은 표정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실 때 반응이 없는 건 괜찮은데 표정도 무거우신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표정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사람들을 향한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네, 표정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힘들 때라도 불평이나 불만으로 전체 분위기 흐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명찰이나 가이드북을 항상 잊지 않고 소지할 수 있도록. 그 명찰에 그 한국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본어 구음으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게 하고 영어 이름도 붙이고,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일본인이든 누구든 간에 내 이름을 쉽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센스입니다. 자, 언어 사용할 때 존중하는 호칭, 그 다음에 부탁할 때는 이러이러하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일본어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여러분? 네, 그렇죠. 네, 오네가이시마스 표현 있고, 뭐뭐 해주세요 할 때 뭐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런 표현으로, 일본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 꼭 사과의 말을 하고, 일본인이 함께 있을 때는 가능하면 일본어로 말하려고 노력하기. 네, 파파고가 있으니까. 네,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일본인하고 함께 있는데 우리끼리만 막 웃긴 얘기해가지고 막 하하 웃고 이러면은 그 일본인 분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식사할 때는 식사 인사하기. 한번 저 읽어봐 주세요. 다 함께. 아시는 분들은 크게. 시작. 그 다음. 그 다음. 네, 어떤 구분이 있는지 아시죠?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또 이렇게 맛있으면 맛있다고 표현도 하고, 또 다 먹고 나서는 또 저렇게 인사하고, 이런 것들도 익숙하게. 그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기. 먹을 만큼만 받아서 먹고. 이제 여러분 일본 식당에서 먹으면 우리 한국인의 양은 당연히 안 차죠. 네, 그리고 반찬도 이제 더 구매해야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항상 유의하시고. 입에 넣었던 젓가락을 같이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네, 특히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서 이렇게 주는 거는 일본 안에서는 화장터에서 뼈다귀를 집는 그 부젓가락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걸 우리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이 일본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젓가락 놓는 것도 저렇게 다르죠. 어떤 것이 우리 한국의 젓가락 놓는 것이죠?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젓가락 놓지만 이제 일본은 보통 저렇게 왼쪽으로 젓가락 놓는다는 것도 좀 문화적 차이가 있다. 네. 자, 마치고 돌아올 때 정리정돈 철저히 하고, 빠뜨린 물건 없도록 최종 확인하고. 이게 빠뜨린 물건 있어가지고 또 현지에서 우리나라까지 막 택배 보내주시고 막 이러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도 번거롭기 때문에 도움받은 분께 마지막 인사 잘 드리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하루 전날이나 선교사님 시간이 맞으실 때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한국 음식 굉장히 그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선교사님한테 잠깐 1시간, 2시간 식사 시간 내달라고 하고 밥 사드릴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가서 한국 음식 재료 가져가서 음식 해드리면서 축복해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딱 깜짝으로 해드리면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도 좀 마련해 보면 좋겠다. 물론 이제 콩나물국 끓여드려야 되는데 일본에 콩나물이 흔하지 않아서 숙주국을 끓여드렸던 실수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저희를 이야기하세요. 네, 우리 저기 원동희 간사님이 갔던 팀이었는데 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더 실제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저희가 20분 강의하느라고 좀 다소 좀 급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의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궁금하신 것들은 저와 윤성혜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다음 달 내용이 뭐냐면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대한 내용은 네, 우리 다음 달 우리 강사님께서 이제 강의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론적인 내용을 우리 앞에 윤성 교사님이 강의해 주셨고 저는 이제 실제로 가기 전에 준비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가서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 교사님 앞에 나와주시고요. 네. 네. 혹시 있으시면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네, 질문하세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해주신 중간에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는 그 어플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한데 혹시 어떤 어플인지 가르쳐주세요. 어플 이름이 따로 없고요. 일본 교통카드 충전 이러면 나옵니다. 네. 네, 어플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일본 교통카드 충전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네, 저 구글 플레이나 맥이나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약간 했는데 단기 선교 이제 얼만큼 가는지 모르는데 많이 가면 지하철을 막 타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럴 때 룰을 잡으세요. 혹시라도 한 명이 미처 못 탔다. 그러면 다음 팀은 무조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다. 그래서 기다린다. 그래서 그런 룰 있잖아요. 세심한 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사고가 나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지막에 공항에서 오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배낭 맨 끝에 있었어. 막 그래서 1시간 늦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은혜를 끝까지 몰고 가지 않도록 방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역할들을 잘 배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저 명찰에는 그것도 가지고 다니는데도 웃기잖아요. 맨날 덜렁덜렁 달고 다니기가. 그래도 여기 뒤에다가 비상 연락망을 다 적어놔 주셔야 돼요. 그럼 일본어를 혹시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반드시 비상 연락망을 하시고, 근데 요즘에 카톡 전화 이런 게 잘 돼서 문제는 없지만 혹여라도 그다음에 주소 이런 거 잘 갖고 다니시고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창피하니까 옆으로 들고 다니든지 해서 절대로 몸에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 그래야 혹여라도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이 없으시죠? 자,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일본어로 된 엽서 전도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메시지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는 안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 하나나 두 개라도 구매하셔서 현장에서 선교사님들한테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라고도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한국어로 번역한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고 어쨌든 잘 다녀오세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네. 네,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사실 저희는 강의 시간보다 이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노하우 방출 네, 시간이 그 여러분들의 공동체마다 상황이 아마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실제적인 부분들 이 시간에 물어보시고 또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예쁜 우리 자매님들 네 분 오셨는데 어디로 가세요? 일본 어디로 가세요? 아무나 네, 말씀하세요. 후쿠오카로 몇 번 며칠이세요? 6박 7일 한 일주일 정도. 아, 네, 잘 다녀오시네요. 뭐 주일날 껴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 좀 요번에는 그랬지만 일본 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을 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좀 이상적인 건 목요일 날 갔다가 그 다음 주 월, 화, 뭐 화수 이런 식으로. 6박 7일이면 월요일 날 갔다가 주일이- 토요일 날 오나 봐요.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네. 그 일본은 저희 한국 교회처럼 주중 예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주일 사역 중심인 교회들이 거의 많아요. 물론 한인 교회 중에는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지만 만약에 완전히 일본 현지 교회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역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이나 금요일을 떠나서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을 껴야 된다. 네, 그걸 바래요 현지에서 사실은. 왜냐하면 주중에 여러분들이 와도 보여줄 성도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교제할 분들이 안 계시다는 거. 네, 그 부분은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꼭 참고하시면 좀 짧게라도 반드시. 자, 또 더 한 질문 있으시면. 제 블레싱 대표 원래 좀 화기애애하고 웃긴데 여러분 긴장감을 조성하시네요. 네, 우리 저희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또 너무 재밌는 오늘 아까 장성환 총무님 오프닝 하셨잖아요. 또 유명하신 일본에서 청소년 캠프 일본에서 하셨던 것들 들으시고 그다음에 일본 다녀와서 제일 중요한 게 다녀와서 연장선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반드시 들으셔요. 갔다 오신 따 하더라도 당일선교 7월이나 8월도 다녀오시면 꼭 들으시길 강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 와서 일회성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꾸 마무리를 하시는데 좀 더 한 30분, 30초에서 1분 정도 좀 더 시간. 빨리 네, 이 하세요.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간사님. 있군요. 김은진 간사님. 우리 김은진 간사님은 이제 7월에 캄보디아로 단기 근데 선교를 캄보디아든 가고 어디든 계시는데. 단기 선교에 대한 건 기본적인 건 다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본은 아니지만 일본 단기 선교 한 번도 못 가봤고요. 네. 저는 애초에 단기 선교 자체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 강의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7월 중순에 가는데 한 6분이서 같이 가거든요. 근데 조금 사소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공동체가 서로 어쨌든 존중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우리가 선교 모임으로 만나서 뭐 이제 역사, 경제 이런 정보도 지식도 채우고 그리고 언어도 배우고 이러고는 있는데 그 공동체끼리 조금 더 서로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이게 뭐 어쨌든 신앙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인격적으로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제 거의 한 달 조금 남은 시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좀 주실 수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먼저 하십시오. 어려운 거랑 먼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이제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랑으로 인한 제가 꼭 사시길 바라요.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되게 깊게 느꼈어요. 어떻게 그가 가진 복음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성도의 교제가 있으려면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 사랑의 마음에 전전히 연약함을 품어내는 거거든요. 6명이라도 분명히 가서 싸우고 삐죽거리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저는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간단하게라도 이제 우리 장점 5가지, 그다음에 약점 5가지 이런 거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사실은 요런 게 좀 민감해져요. 밥 못 먹으면 신경질 많이 나요. 뭐 이런 거.
예, 못 씻으면 또 좀 제가 그걸 잘 못 참아요. 벌레 나오면 소리 질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저 누가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그렇지만 안동 캠퍼스란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의 장점과 연약한 점을 오픈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장점일 때는 막 하고 응원해주고 약점일 때는 아 저거 좀 민감하다 그랬지 힘들다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억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픈하는 시간도 가져도 좋아요. 서로가. 네, 그리고 그거를 자기도 오픈하는데 서로가 장점을 말해주는 시간 갖는 것도 좋아요. 한 가지씩만 옆에 사람 한 가지씩만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또 더 많이 있지만 그 정도만 해주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죠? 네, 우리 자매님. 네.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청소년들이랑 이런 드립을 많이 가신다고 네.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후쿠오카 그 한국인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활동을 요청하신 게 현지에서 이제 신앙은 없으신데 한국어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국어 찬양을 번안해서 가르쳐주는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곡 자체가 너무 이제 비신앙이신 분들이 너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곡이 아니면서 가르치기에 수월한 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예를 들면 네. 뭐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셨는데요. 청소년들이랑 같이 가시면 찬양 사역을 그래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추천해 주실 곡이 있으신지. 근데 또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는 워낙 일본에 비전 트립을 많이 가니까 좀 번안이 좀 무분별하게 맞아요. 임의로 네. 돼서 그것 때문에 현지 분들은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혹시 조언해 줄 곡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당장 떠오르는 곡은 없는데 그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찬양이 일본어로 번역이 된 게 어떤 곡은 가는 교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번역이. 그래서 곡을 이제 정해서 이것을 그 현지 선교사님들 중에 이렇게 한국 찬양을 일본어로 번역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의뢰해서 좀 그 일본 현지인들의 표현에 가장 맞는 찬양을 선곡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좀 더 CCM 같은 워십곡보다 약간 CCM 같은 그런 찬양을 통해서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또 요즘에 그런 곡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 안에 우리 한국 찬양들이 거의 다 지금 예배곡 위주 일색이라서 그런 곡들을 찾는 것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떠오르는 곡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도 좋고요. 그냥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부른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꽃들도 같은 경우도 너무 멜로디도 좋고 찬양 그 가사 자체가 심플해요. 그러면 한국어로 부르는 것도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불러도 괜찮고 뭐 또 한국 노래 중에 이제 한국 노래가 아니어도 돼요. You Raise Me Up이나 이런 것도 한국어로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출 거냐,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출 거냐, 그걸 배우면서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곡을 줄 거냐. 근데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검증된 곡들을 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더 깊이 있는 질문 한번 해줄까요? 네. 이거 아주 깊은 질문이었어요,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그 평일에 예배가 없어서 일본 교회는 주일을 껴서 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주일 외에 교회 일정이 없는 평일에는 어떤 것을 초점으로 활동을 하는 게 좋은지. 평일에 두 가지 차원이 있겠죠. 하나는 사실 일본에서 그냥 일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일본은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서 그 땅을 밟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사역이고, 사실 그런 저도 일본 선교의 소명을 받은 게 도톤보리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부흥 찬양 부르다가 눈물 흘리면서 그 도톤보리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면서 일본 선교 헌신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사역, 기도 사역 하는 거는 이제 어디가 가장 효과적인 장소일지는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지역을 좀 연구해 보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어느 교회랑 연결돼서 가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교회에서 주중에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우리 후쿠오카도 얘기하셨지만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한국 요리 교실, 그러니까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 하는 걸 실제로 아주 잘하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그걸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그거에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한 10년 전, 5년 전에도 이런 사역이 활발히 했는데 지금은 더 뜨거워요. 지금 완전 한류 붐이거든요. 일본의 그 도쿄의 신주쿠나 시부야보다 지금 그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이 더 붐벼요. 막 긴 줄 서서 2시간, 3시간씩 줄 서가지고 우리나라 홍콩 반점 이런 뭐 설빙 이런 데 가서 먹으려고 사람들이 하거든요. 뭐 그 공차 이런 거는 막 지금 거의 역마다 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거가 지금 굉장히 좀 일본 선교에 좋은 접근성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교회에 맞는 사역을 아마 그 교회에서 제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면 주중에도 충분히 좋은 사역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역 근처에서 아침에 게릴라 콘서트처럼 딱 5분짜리 찬양 3곡 하고 정말 축복. 그래서 기미와 아이사레를 타면 당신은 사랑 그것만 불러도 그리고 당신이 정말 사랑받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곡 하나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그냥 기미와 아이사레를 참여하고 하나모 쿠모모 정도만 아침에 아침에 그냥 매일 아침에 시간차로,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오면 또 혹시 걸릴 수 있으니까 많은 시간 말고 딱 2곡 정도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전도지, 요건 제가 8년 목적 아니에요. 저희 말했어요. 이거가 좋은 메시지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전도지로 쓰셔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논의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그래서 전도지로 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거 할 때 이제 제일 좋은 건 그들한테 너가 좋아하는 한국어 이름 하나씩 해라. 여기다 붙여. 한국 이름 하나씩 붙여서 예를 들면 지민짱, 지민씨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한국어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약간의 한국인하고 같이 토크하는 그 기분을 맛보고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주인공 이름 하나씩 붙여보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단기선교 여행팀은 이 여기에 이 교회가 있다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려운 데가 아니다. 언제든지 와서 목사님하고 만나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 그렇게만 해서 관계 형성만 시켜줘도 우리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요거 잠깐만. 네. 이거는 이제 저기 계신 우리 김재우 저희 간사님 디자인 직접 하신 건데요. 네, 잠깐 소소한 여행. 네, 오늘 깜짝 이벤트를 하자면 오늘 질문해주신 모든 분에게는 제가 이것을 한 세트씩 선물로 드릴 테니까 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쏘는 겁니다. 네. 네, 이쪽에서 돈 받으세요, 간사님. 네, 이거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 참여해 주셨기 이건 때문에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준비하시면서 실제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라도 연락 주시고요. 특히 저도 많이 의뢰받는 게 어디로, 그러니까 일본 비전 트립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요? 해서 제가 매년 굉장히 많은 팀들을 지금 연결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니까 처음 이렇게 단기 선교 가기에 또 좋은 나라기도 해요, 일본이.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일본에 갔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 저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논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이 정기 모임 시간에는 저희가 일본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오늘 이 세미나 내용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내에서 지금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들 아마 생각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들은 강의 내용과 또 오늘 함께 저희들이 나눈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 여행 가운데 그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또 가서 모든 것을 실행하고 또 돌아오는 그 순간, 돌아온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이 단기 선교 여행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소리내서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함께 질문 답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소통하고 주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들이 그냥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일본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우리가 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도움을 주면서 이것들이 더욱 아름답고 은혜로운 단기 선교 여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요 매월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정창훈, 윤지영 선교사님, 저희 블레싱 재팬의 협력 선교사님이시고 도쿄 베델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도쿄 베델교회가 지금 새로운 예배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외국인이고 교회라는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가 잘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 선교사님 부부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가 많이 저렴한 국민 임대주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추첨제고 경쟁률이 높은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 말까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창훈, 윤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정창훈, 윤지영 선교사님 도쿄 베델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지금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외국인이고 교회라는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예배 처소가 잘 구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창문 임지영 선교사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월세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집을 구하는 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게 모든 거주지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편안하게 정말 건강하게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정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쿄 베델교회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로 하나님 새로운 예배 처소를 잘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블레싱 재팬에는 19가정 27분의 선교사님이 일본 홋카이도에서부터 규슈에 이르기까지 또 국내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에서 사역하는 국제 디렉터, 이사장, 이사, 공동대표, 공동총무, 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7월에도 일본 단기 선교여행 세미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일본 단기 선교여행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는 분들, 일본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유익과 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어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본어로 슈노 이노리 기도하겠습니다. 텐니 마시마스 와레라 노 치치오 내가 와쿠 미나오 아가메 사세타마에 미쿠니오 키타라 사세타마에 텐니 나루고 토쿠 나사세 타마에 와레라노 미치오 카테오 교모 주요모 유르시 타마에 와레라오 코코로미니 아와세슈 아쿠요리 스쿠이 다시 타마에 쿠니토 치카라토 사카에토와 터기리나쿠 난지노 모노 나레바나리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일본 단기 선교여행 세미나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한 분씩 짧게라도 좀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처음 모임에 오신 분들, 여기 맨 앞에 계신 우리 분부터 짧게 어디서 오셨는지, 네, 이름과 또 어디서 오셨고,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임 처음이고요. 그 대신에 지난번에 있었던 영화 시사회에 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남에 있는 새로운 교회 장로로 사역하고 있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고 지금 일본 여행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일본 기독교에 대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정구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박예림이고 지금 신일교회 청년국에 소속되어 있고 PSP 훈련하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올해 이제 교회에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 가게 되면서 그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옆으로 마이크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한이고 저도 똑같이 신익교회 청년국 소속에 있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단기 선교를 이번에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이 세미나는 저번에 로잔 청년 컨퍼런스 가서 그 부스에서 알게 돼가지고 마침 이런 좀 더 알게 일본의 단기 선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중에 이거 알게 돼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혜원이고요. 저희 셋이 4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김단비라고 하고요. 저 이제 정상 목사님이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일본 선교를 가게 돼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목사님, 네, 맨 뒤로 네, 다 오셨던 분이고, 네. 마이크가 갈까요? 네, 멋진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종솔 목사라고 하고요. 작년부터 좀 새로운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심 속 성지순례라고 해갖고 여기 서울 쪽에 투어 같은 거 하는데 일본에도 좀 관심 많았어요. 제가 높은 교회에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한번 가면서 또 이제 성도님들하고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 이렇게 투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성지순례처럼 도쿄 위주로 하는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몇 차례 해가지고 패친이어가지고 네. 광고 보고 왔습니다. 네, 박종설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자매님도 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팀이신가요? 이렇게 신일교회? 안녕하세요. 서세영이고요. 저도 같이 금천구의 신일교회에서 오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한 2번 정도 단기 선교를 나가봤는데 일본은 솔직히 여행으로밖에 가보지 않아가지고 그때 가는 마음과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는 마음도 있긴 해서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모임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음 달에는 또 이렇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로잔 대회 이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714 연합 기도 대성회가 준비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오셔서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했듯이 영화 무명이 어제 개봉했죠. 네, 하루 만에 1만 관객 돌파했습니다. 한국 독립예술영화 1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있다에도 나오는 노리마츠 마사야스 그리고 오다 나라지 두 분이 소개된 그런 아주 잘 만든 CGN에서 만든 좋은 영화인데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다 지금 상영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예고편을 보겠습니다.昨年の秋朝鮮の宮がすっかり地に染まった朝鮮の地に主の御心を伝えに行かねば조선이 아득한 어둠에 잠겨있던 시기 오직 복음만을 들고 조선을 찾아온 일본인 청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이 재수가 없으려 당장 조선 땅을 떠났어. 내가 조선에 온 거 슬픔에 빠진 조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다는 총독들의 앞장이다! 그에서까지 일본나라를 시도를 받으라는 거냐!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일 뿐이라는 일본 교회의 거짓 선전이 이어졌다.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닌 국민들이라는 소리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에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일본인이 아니었다면 당장 목을 내리쳤을 거야. 나는 일본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오다 때문이었다고. 分け隔てなく本当に信と愛し韓国人を愛してました。 오직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두 명의 일본인 선교사. 日本人であるからこそあなたにキリストを知らせたい 조선의 부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 사람을 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네,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자리에 나오셔서 이 앞에서 우리 기념 촬영 하고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